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처음에 병역 특례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했었고요. 네, 개발을 하다가 이제 재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중간에 피봇을 했고 이제 광고 쪽에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몰로코에 조인한 지는 이제 한 7년째쯤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저희 제품의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이런 내용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어, 일단 유튜브가 그 저희 그 창업자이신 안익진 대표님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머신러닝 개발을 담당을 하시다가 저희 회사에 창업을 하셨는데 그 당시 유튜브를 보면 그 거의 1년에만 몇십억 달러를 까먹을 만큼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서 돈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매체들이 이제 유튜브가 망했다,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유튜브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뭐 3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 큰 광고 플랫폼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유튜브가 성장하게 된 이제 핵심 비결은 바로 머신러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광고를 적용할 때부터 유튜브는 이제 어떤 오디언스에게 광고를 더 적합한 광고를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음 영상을 어떤 걸 보여줘야 훨씬 지속적인 시청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 다 ML로 해결해 왔었는데 이런 발전된 ML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스케일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글에 계시다가 그 유튜브와 안드로이드 팀에서 좀 굉장히 큰 데이터들 바탕으로 한 ML을 이제 만지시다가 이제 결국 이제 저희 회사를 창업을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큰 기회를 보고 있는 건 그 이제 앱 마케팅 시장에서 이제 저희 광고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저희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그 앱들 그리고 게임들이 그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굉장히 초창기의 사진들인데 배고픈 시절이 정말 많았고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서울 오피스에 한 6명 정도가 메인 그 전부였고 뭐 오피스 이사할 때는 다 각자 집 나르면서 이사하고 그리고 회의실도 없어서 빌려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올해가 딱 저희 회사 창립 10주년이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의 추이인데 저희는 사실 이제 창업하고 나서 한 5년 정도는 이제 ML을 빌딩하는데 계속 그 투자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년 동안 기술 투자에 집중을 한 다음에 이제 7년 차가 될 때부터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서 22년 사이는 거의 5배에 달하는 이제 매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사실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뭐 작은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다양한 사이즈의 고객사들의 이제 비즈니스 성장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그 저희가 아직은 상장을 하지 않아서 프라이빗 컴퍼니인데 그 나스닥에서는 그 미리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그 회사들을 고객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 C 투자를 클로징했을 때 이제 그걸 축하한다고 저렇게 실제로 뛰어나서 저도 이제 가서 사진도 찍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진 직접 찍지 못했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올해의 기업가로 저희 이제 창업자 안익진 대표가 선정이 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INC 5000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 프라이빗 컴퍼니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란 이제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뒤에 좀 설명드릴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광고를 보여줄 유저가
어떤 액션에 반응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기반으로 이제 비딩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딩가를 결정하는 게 사실 이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비딩가를 결정하려면 일단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 유저가 반응할 확률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확률을 예측하고 그 확률에 따라서 적절한 비딩가까지 계산을 하는 작업들이 모두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거의 13일 초 만에 이제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 저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ML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머신러닝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머신러닝 이렇게 좀 나눠서 고객사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보통 뭐 여기 또 개발과 관련된 분들 많으셔서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보통 룰 베이스 알고리즘이라고도 많이 하는 실제로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직들을 반영해서 적용한 걸 AI라고 보통 부르고 머신러닝은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실제로 머신이 학습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레벨까지를 머신러닝이라고 하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셔널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렇게 실시간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이제 학습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낼 수 있는 그런 레벨의 머신러닝을 저희는 오퍼레이셔널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그 모든 제품들은 오퍼레이셔널 머신러닝 기반으로 동작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광고에서 실시간 비딩에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참여할지 그게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참고하는 데이터들의 유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어떤 프로파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떤 맥락의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광고 캠페인이 운영되면서 전환이 일어나기도 할 텐데 그런 전환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 캠페인 결과값 데이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모두 하나의 시그널로 보고 이제 여러 가지 피처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유저들이 광고를 보려고 할 때 그 하나하나의 임프레션마다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이제 광고주별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예측 값에 따라서 비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지금 카카오톡 맨 위에 있는 그 광고도 저희 회사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유저가 광고를 보려고 하면 저희와 같은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들에 광고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요청을 받으면 이제 이 유저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캠페인 중에 뭐 이를테면 배달의 민족 캠페인이 적당하겠다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 배달의 민족 앱을 이 유저가 인스톨할 확률이 얼마나 되지? 그리고 여기서 비딩에 윈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으로 그 비딩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비드 리퀘스트에 온 거에 응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값에 비딩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딩이 실제로 끝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가장 높은 비딩가를 이렇게 내게 되면은 그 비딩에서 저희가 이기게 된 거고 이제 이긴 순간에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13ms 안에서 모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 예측을 통해서 어떤 캠페인 하나하나의 하나하나 임프레션까지 이제 알맞은 유저와 적당한 시간, 알맞은 시간 그리고 알맞은 가격으로 비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마케팅 캠페인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하루에 학습을 하고 있는 모델들의 수는 460개 그리고 초당 처리되는 광고 입찰 요청 수는 한 580만 개 그리고 초당 저희가 예측을 하는 딥러닝 예측 수는 한 초당 670만 개 정도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ML은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에듀테크 회사들도 대부분 ML을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차별점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그 훨씬 방대한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런 많은 요청수에서도 끊김없이 그리고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성능이 받쳐준다고 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정도의 규모의 트래픽을 처리하면서도 저희 고객사에게는 이제 뭐 한 번의 오류나 이런 장애 없이 지속적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퍼레이셔널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메인 비즈니스는 이제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이제 업계에서 부르는 이제 광고주들이 이용하는 광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앱 마케터들이 보통은 뭐 자기 서비스를 앱을 설치하게끔 유도하거나 아니면 이미 설치된 앱에서 트랜잭션을 유도하는 캠페인들을 많이 집행을 하는데, 이런 캠페인들을 이제 저희 머신러닝 엔진 통해서 최적화하고 이제 좀 더 인스톨할 확률이 높은 유저들, 그리고 좀 더 구매할 확률이 높은 유저들을 타겟해서 이제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 DSP가 어드레스하는 시장이 지금 한 800억 달러 정도 되는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었던 메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최근에는 이제 커머스 회사들이 광고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아마존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거의 구글, 페이스북에 이어서 가장 큰 광고 비즈니스를 일궈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아마존이 하고 있는 커머스 사업은 이제 돈을 계속 그 프로핏을 내지 않고 그렇게 생긴 매출을 다시 더 싼 가격으로 이제 팔 수 있게끔 재투자를 하는 걸로 유명한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트래픽과 인벤토리 그 데이터들을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런 광고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많은 그 다른 커머스나 마켓플레이스 회사들이 이제 자기가 쌓아온 데이터들을 아마존처럼 좀 모네타이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들을 많이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커머스 플랫폼이 자체적인 퍼포먼스 광고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 수익화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OTT들도 너도 나도 이제 광고를 통한 수익화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광고를 통한 수익화에 있어서도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해야 이제 훨씬 더 효과적인 광고 사업을 스케일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돕는 풀스택 솔루션을 저희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DSP 같은 경우는 국내에 아실만한 대기업들도 다 집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컨슈머 앱이나 핀테크나 게이밍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앱들의 성장을 지금까지 이제 도와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커머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마존이 작년에 이제 광고로 만든 매출이 44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 440억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 유튜브가 한 해 만들어낸 광고 수익보다도 커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유튜브의 총 광고 수익보다도 큰 돈을 아마존이 커머스 미디어로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렇게 커머스 미디어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런 커머스 회사들이 이제 광고로 수익화하는 것들을 리테일 미디어 사업이라고 업계에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리테일 미디어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너무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고, 저 나머지 28억 달러 정도는 저런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의 포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저 회사들도 굉장히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유저당 광고 매출을 계산을 해봐도 이제 다른 뭐 인스타카트나 월마트나 이베이 이런 곳들에 비해서 아마존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마존이 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결국은 머신러닝을 얼마나 고도화했는지가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쪽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들은 로아스라고 해서 이제 광고비를 얼마 썼을 때 내가 매출을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이런 리턴 온 애드 스펜드라고 하는 그 로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아마존의 광고 상품들은 이런 로아스에 있어서 독보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계속 제공을 해왔었고, 그런 높은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사업을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광고 사업을 이제 아마존이 아닌 다른 커머스 회사들이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고도화된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 통해서 뭐 쿠팡이든 뭐 다른 굉장히 많은 커머스들을 이미 이용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뭐 검색 결과 페이지나 홈페이지나 카테고리나 카트나 결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쇼퍼의 거의 모든 여정들을 저희가 터치포인트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사례로 나오진 않았지만 몇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소개드리면 오늘의 집이 원래 이제 굉장히 팬데믹 동안의 특수로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성장시켜 왔었는데 이게 좀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GMV가 많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그 이후에 또 투자 시장도 혹한기가 오면서 스타트업들이 다 힘들어하는 와중이었는데 딱 그 시점 정도에 저희랑 같이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의 집이 원래 광고 소익이 빵원이었던 회사였는데 이런 광고 사업만으로 거의 한 해에 200억이 넘는 수준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어나운스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흑자까지 이제 이뤄내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한 요기요도 저희와 같이 프로젝트를 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요기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단순하게 키워드당 구자재로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의 AI 기반 광고 상품으로 트랜지션한 후에 광고 매출이 정확히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빠르게 스케일을 해드리기도 했고 또한 지금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사장님 레스토랑 사장님들이 광고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롱테일에 존재하는 광고주들의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광고주 수를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들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요기요의 광고 상품의 리텐션율이 97%라고 합니다. 근데 그 97%가 나머지 3%는 요기요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망한 회사들 케이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그 솔루션을 통해서 광고 사업을 집행한 이후에 시작한 이후에 이 광고를 한 번이라도 집행했던 사장님들은 단 한 케이스도 이제 광고를 중간에 끊은 적 없이 지속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로 이제 광고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는 게 저희 이제 두 번째 사업, 커머스 미디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OTT의 스트리밍 모네타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그나마 이제 광고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론치를 했는데 아직 많은 OTT들은 수익 구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이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OTT들이 아직은 수익을 내지 못한 상태로 이제 경쟁은 더 심화된 상태로 이제 돈을 까먹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런 OTT들도 빠르게 광고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OTT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이제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도 결국은 비결이 AI였어요. 그래서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발전된 AI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캠페인의 성과도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이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광고주를 온보딩 시킬 수 있었고 광고 형식적으로도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돈을 잘 벌고 있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그런 플랫폼이 됐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ML을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훨씬 더 타겟팅이 잘 된 형태로 고객들을 인게이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다가 이런 브랜딩이 결합된 비디오 광고를 바로 보여줄 수 있고 그 안에서 뭐 인스톨 같은 액션을 바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넣어서 실제로 인스톨까지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광고가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이 스트리밍 모네타이제이션의 첫 케이스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례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오 시네마라는 서비스인데 이 OTT는 그러니까 인도의 모든 국민들이 이제 크리켓을 보는데 이제 사용하는 OTT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 수가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어마어마한 서비스인데 그래서 저는 크리켓이 그렇게 대단한 스포츠인지 몰랐어요. 근데 크리켓을 뭐 방송의 시청자 수나 그리고 크리켓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연봉 같은 것들도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같은 데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 광고를 서빙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좀 챌린징한 프로젝트였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올해 봄쯤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광고 수익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서 지금도 광고 수익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추가로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LG 그룹하고 굉장히 많은 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하나하나별로도 여러 협업들을 했었는데 DSP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커넥티드 TV가 또 광고업계에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TV와 관련해서 이런 저희 DSP 솔루션과 이제 퍼블리셔로서 몰로코와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LG전자의 TV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무료 광고 채널들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타겟팅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협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모네타이제이션 관련해서는 네, 이런 그 CTV 광고 사업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솔루션을 아예 그냥 사용하는 걸로 그 파트너십을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SK도 가지고 계실 텐데 LG도 보면 임직원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임직원몰이 굉장히 뭐 GMB도 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임직원 복지몰 서비스에서도 이제 보다 개인화된 경험을 하면서 여기 물건을 대는 벤더들이 뭔가 좀 광고를 통해서 자기 상품 더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 주셔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도 이제 저희 커머스 미디어 제품을 제공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정도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하이레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회사는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이제 뭐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리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